습하고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는 지방 소도시의 아스팔트 길은 어쩌다 지나가는 차 외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조차 없는 길. 위를 비닐 우산에 머리만 가리고 비를 맞으며 걸으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을 닦지 않고 흐느끼며 걷고 있는 영순이라 불리는 사생아이다. 엄마는 첩이 없고 22년째 저는 벌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 탄생 자체가 이미 잘못이었어요. 저는 엄마가 외도 끝에 낳은 아이니까요. 엄마는 부산의 신발 공장에서 그 남자를 만났습니다. 엄마보다 12살이나 많았지만 같은 지역 출신이라며 엄마를 잘 돌봐줬죠. 그 남자의 작은 배려들이 시작됐어요. 하루 작업이 끝나면 엄마의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고 늦는 날에는 위험하다며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일이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렸어요. 우산도 없이 회사 현관에 선 엄마는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어떡하지? 그때 그 남자가 자신의 우산을 펼쳐들고 다가왔습니다. 내 우산 쓰고 같이 가요. 망설이던 엄마는 좁은 우산 아래서 어깨를 맞대고 걷는데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물이 많이 고여 있어 많이 미끄러웠습니다. 미끄러지는 엄마를 순간 그 남자의 강한 팔이 엄마를 붙잡았어요. 안겨서 넘어지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따뜻한 가슴이 느껴졌고 어린 엄마는 타향의 외로움과 그 남자 따뜻한 보살핌에 그를 의지하며 사랑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결혼을 했었지만 이미 이혼했고 자식도 없다고 엄마를 속였어요. 그렇게 사랑을 나누다 엄마는 저를 낳고 나서야 그에게 가정이 있고 18살짜리 아들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남자 본처와 가족들은 어린 나와 있는 엄마를 찾아와 엄마 머리채를 쥐고 흔들며 어디 할 짓이 없어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여내 이 환양년아 엄마는 반항조차도 못하고 그 남자 가족들에게 괴롭힘과 성화을 당하였다. 계속되는 괴롭힘과 협박에 살고 있던 동네에서도 가정 있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애까지 난 여자로 소문이 나 손가락질을 했고 얼굴을 들고 집 밖을 나다니지 못할 정도였다. 그 남자는 이런 엄마를 자신의 입지를 잃을까봐 나까지 낳은 엄마를 내팽겨쳤고 엄마는 그 남자와 헤어졌지만 어린 나와의 생활이 어려운 엄마는 결국 외할머니 집으로 들어갔다. 엄마와 그 남자는 헤어졌지만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 7살 전까지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전주에서 비교적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7살 되던 해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학교 갈 나이도 되어가니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겠다고 왔습니다. 남의 집 허드렛 일로 생활하던 엄마는 그 당시 사귀던 남자가 있었고 나를 재혼하는데 호구로 느끼던 엄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데려가고 싶으면 데려가라고 자신의 앞날에 지장만 주는 나를 잘되었다는 듯이 포기했고 할머니는 그동안 정든 어린 나를 어쩌지 못해 눈물을 머금으며 저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저를 음성의 이름 모를 시골집으로 데려갔어요. 가서야 알았지만 그는 나의 학업을 위함이 아닌 단지 어린 보모가 필요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아들인 이복 오빠에게 아이가 생겨 저에게 돌보게 하려는 거였죠. 그때 저는 겨우 7살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저는 잡종이자 첩이 낳은 쓰레기였어요. 모두가 저를 부리고 욕할 수 있었습니다. 사촌 여동생은 마음대로 저를 때렸고 마을 아이들은 저와 놀아주지 않았어요. 방과 후 애는 숙제를 할 수도 없고 조카를 등에 업고 논밭에 가야 했죠. 8살 때 사촌 여동생이 소놀이 하자며 채찍을 휘둘러 나의 배와 얼굴을 때렸다. 아픔을 견디지 못한 내가 저항하니 마루에 앉아 이를 쳐다보던 할머니는 사촌 여동생을 말리고 야단치지 않고 사촌 여동생이 울자 오히려 나에게 무릎 꿇고 채찍을 맞게 했고 창녀의 딸도 창녀라고 욕했어요. 9살 무렵이었어요. 날씨가 무더운 어느 날 사촌 언니가 저에게 목욕하자며 개울가로 데려갔어요. 나와 언니는 깊지 않은 가장자리에서 물장구 치며 놀던 중 언니가 깊은 곳으로 나를 이끌었고 갑자기 저를 깊은 물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 물을 먹으며 허우적거렸습니다. 언니 살려줘. 나는 소리치며 언니를 불렀으나 언니는 개울가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물을 먹어 꼴깍거리며 허우적거렸고 거의 익사 직전에 개울가를 지나던 이웃 어른에게 발견되어 죽기 직전 물속에서 구해졌습니다. 이웃 어른이 나를 집으로 안고 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히려 다 큰 계집애가 겁도 없이 물에 들어가 물놀이하면서 일도 안 하고 집안 망신만 시킨다도 저를 광에 던져둔 채 스스로 살아남게 내버려 두었어요. 어린 나는 살겠다고 거적을 덮고 울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사람 취급도 못 당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어리지만 나의 마음은 이곳을 벗어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여 날이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틈에 필사적으로 도망쳐 전주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린 나의 생각은 할머니 집에 돌아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방과 후에 집에 오니 엄마와 처음 보는 중년의 아저씨가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는 나를 본 아저씨가 제가 누구냐고 묻자 나를 쳐다보는 엄마의 얼굴이 흐려지는 것을 보았고 나는 어린 가슴에 들으면 안 되는 기막힌 말을 듣고 말았어요. 나의 존재가 밝혀지면 그 아저씨가 엄마와 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엄마는 담담한 목소리로 예전에 길에서 주워온 아이예요. 불쌍해서 우리 엄마가 키우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워온 아이라는 글자는 칼처럼 제 마음을 찔렀어요. 음성 아버지 집에서 겪은 모든 고통보다 더 아팠습니다. 나는 할머니와 외삼촌 손에서 자라며 학교에 다녔으나 2년 후 외삼촌이 결혼하자 외숙모는 나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집에서는 겉돌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내성적인 성격과 나의 출신 때문에 왕따를 당했고 어느 날 친구가 핸드폰을 잃어버리자 모두가 제가 훔쳤다고 말했어요. 선생님도 나를 옹호해주지 않았으며 집으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할머니도 저를 믿지 않고 아니면 속이 상하셨는지 나를 몽둥이로 때렸습니다. 저는 변명할 길이 없어 학교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휴대폰이 있나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평소에도 나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던 외숙모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집에서 도둑을 기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 나이 12살 무렵이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마지못해 저를 부산으로 데려갔어요.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곳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엄마는 또 다른 아저씨와 동거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시장을 본다고 외출했고 나는 엎드려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무슨 책을 보냐 하면서 내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하며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 아저씨는 착하다 하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었고 조금 더 가까이 오더니 공부하기 힘들지 하면서 나를 안았습니다. 나는 아저씨 왜 그러세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내가 공부하느라 힘들까봐 안마 좀 해주려고 저는 괜찮아요. 하며 몸을 빼내려 하니 그 아저씨는 나의 다리 쪽으로 손이 왔어요. 나는 순간 성추행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그를 깨물어 상처를 입혀서 간신히 피했습니다. 그 아저씨는 내가 내 애미와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내가 이러면 둘 다 내쫓아버린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고 엄마가 집에 들어오기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엄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고 있어 나는 울면서 엄마에게 다가가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아저씨가 내 몸을 만지고 이상한 짓 하려 했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오히려 저를 어린 나이에 거짓말을 하네라고 야단치며 나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엄마가 집에 없을 때면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며 밤이 되면 저는 과도를 베개 밑에 넣어두고 새벽까지 뜬 눈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나는 수면 부족과 불안감으로 학업 등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되었고
성적은 곤두박질 쳤어요. 학교에서도 정신 나간 아이처럼 행동하는 나를 지켜보던 담임 선생님이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해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불안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지만 엄마는 오히려 학교에 와서 선생님들과 학생들 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가식적이고 집에서도 문제만 일으킨다고 욕을 했습니다. 나는 울면서 나의 말을 믿어달라고 엄마 손에 매달렸지만 엄마는 매정하게 나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어렵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 후 저는 고등학교에 가고 싶었지만 그 아저씨가 여자애가 공부하는 건 돈 낭비라고 하자 엄마는 저를 영남 지역의 한 섬유 공장으로 보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남자 동료가 밤중에 혼자서 위험하다고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엄마는 길거리에서 저를 때리며 어린 것이 벌써부터 남자를 유혹하고 다닌다고 욕했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던 그 남자 동료가 상황을 설명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때서야 엄마는 조용해졌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는 나는 정말 엄마에게 완전히 실망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엄마의 지갑에서 몇천 원을 훔쳐 서울로 도망쳤습니다. 서울에 온 나는 갈 곳이 없어 숙식 제공하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식당의 점장 언니와 친해졌고 점장 언니가 제 처지를 알고 인근의 한 사립 고등학교를 알아봐줘서 식당 일과 학업을 겸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희망을 필사적으로 붙잡았고 인생이 드디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 악물고 공부와 일을 하면서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학교의 선배로부터 사귀자는 고백을 받았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데다가 나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또한 초등학교 때의 충격으로 남자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기에 나는 그 선배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나의 거절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앙심을 품고 남자 관계가 문란하다느니 거짓말을 잘한다느니 하는 등 헛소문을 퍼뜨리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저를 퇴학시키도록 했어요. 나는 점장 언니에게 나의 사정과 사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으나 저를 도왔던 점장 언니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제 공부 꿈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죠. 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며 일에 전념하여 19살 무렵 저는 언니에게 빌린 학비를 다 갚았어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며 무료한 어느 날 저는 인터넷 채팅으로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는 남자를 알게 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아주 따뜻했고 그 남자는 나의 말을 들어주며 나의 생각을 믿어주고 긍정적인 말만 하며 나에게 힘을 주었다. 나는 점점 그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으로 나의 모든 과거를 그에게 털어놓았어요. 그는 저를 안타까워하며 울었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했죠. 저는 마침내 구원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랑을 받을 줄도 사랑을 주는 것도 너무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제대로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서 예민하고 불안했고 항상 그가 너무 가까이 온다 하면 밀어내며 그 남자를 의심하고 그의 사랑을 시험했죠. 그는 처음엔 나를 이해하고 나를 이해시키려 노력하고 참아줬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나의 똑같은 행동과 인식에 그도 점점 지쳐갔고 어느 날 그는 울면서 나에게 조용한 이별을 고했어요. 그는 나를 떠나며 말했어요. 항상 내 감정을 배려해야 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저는 그를 원망하지 않아요. 오직 제 자신만 을 원망합니다. 올해 저는 22살입니다. 도시 어느 곳을 걸어가더라도 지나치는 모든 사람들을 전부 쳐다보며 저는 환하게 웃는 또래 여자아이들을 봅니다. 그 속에서 나는 마치 어느 곳에도 어울리지 않는 괴물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제 마음은 가시로 가득 차 있고 많은 사랑을 갈망하지만 다가오는 많은 사랑을 밀어내고 말죠. 제 22년의 고통과 핍박, 그리고 앞으로도 다가올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모두 무책임한 불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두에게 말하고 싶어요. 외도하지 마세요.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지 마세요. 당신들의 순간적 쾌락을 위해 잘못을 저지르고 생각하지 않은 아이가 생겨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죄업을 그 아이가 평생 갚아야 할 빚이 됩니다. 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고통과 핍박을 준 모든 이들에게 안갚음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도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도 난 사랑을 어떻게 받는지 모릅니다. 이제 사회 초년병이 된 저에게 사랑을 받는 법, 사랑을 주는 법을 알려주세요. 사랑합니다. 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나의 눈에서 눈물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의 부족한 글을 끝까지 보아주시어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응원의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